완성식품에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한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공직원 서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끝나고 나서는 지정답도 당연히 하실 건데요.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만 질의를 저희가 좀 받겠습니다. 아니, 그거 좀 올려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질문하는 거지, 이거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 없으면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포지구 내에 토지를 샀지만 예상치 못한 특혜 시비 및 여러 분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상포지구 비상 현안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들 1000여 명이 모여 지난 2018년 8월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수시의 상포특위 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고발 안건이 부결되어 여수시민협에서 주 모 전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원 무혐의 처리되었고 최근에서야 공무원 한 명이 시장 조카 사위에게 상포지구 준공 인허가 내부 중요 서류를 누출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되었습니다. 주 전 시장님께서 공무원 한 명의 일탈로 규정하시고 행정특혜,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재 드러난 수많은 사실들은 행정특혜, 부실행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상포지구 특허역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택지와 달리 상포지구는 해수면 연약 지반으로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기반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야 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 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3천억 원에 이르는 산부토건조차 막대한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기반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20여 년간 토지 등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억으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한 주 모 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 대표가 상포지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종 주거지로 토지 등록부터 분할까지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수국제 측이 186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부동산 회사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여수국제가 상부토건을 대신하여 도시계획 시설 기반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상부토건으로부터 평당 20만 원에 사견 매수하면서 지불하였던 총 매매대금 100억 중 계약금 10억 원만 지불한 채 부동산 회사들에게 판매한 대금과 융자를 받아 대부분 충당하였습니다. 애초 여수국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하는 부동산 회사도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드는 조건부 준공에 관련한 사실을 알았다면 여수국제로부터 상포지구 토지를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지금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까지 드러난 특혜 의혹과 행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엄중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 보시고 조금 넘기겠습니다. 셋째, 상포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여수국제 김모 대표, 여수국제 감사이자 GNC 개발사업 대표인 김모 씨, 동학기술공사 최모 전무이사,
최근 파면된 시청 강무팀장의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에 부동산 회사는 최 전무와 4억 8천만 원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술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여수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용역사인 동아기술공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최모 씨는 최근에도 여수시의회 도시재생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시청을 비롯해 시의회와도 활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료하여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주무관이었던 박 팀장과 동아기술공사 최전무의 역할은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반공사 없이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성되고 1종, 2종 주거지 및 상업지로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면서 가짜 도면을 꾸미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대가로 박 팀장은 여수국제 김모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고, 최 전무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계약금 외에도 여수국제 김모 대표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여수국제감사인 김모 씨는 이미 2009년에 상포지구 개발을 위해 상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매립 면허를 양수받고자 시도하였고, 상부토건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 무렵 이미 조건부 준공에 대한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수국제의 감사로서 김모 대표와 함께 부동산 등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수국제 대표 김모 씨와 감사 김모 씨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16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감사 김모 씨가 본인이 판매한 토지에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질렀고, 저희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입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넷째, 주모 전 여수시장님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모 전 시장님은 상포지구에 위법이 없다, 행정적 특혜는 없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일 뿐 행정적 특혜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SNS에서 파면된 시청 공무원을 지칭하며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상포지구가 현재의 사태에 맞이한 것도 당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정 책임이 없으십니까? 다섯째, 우두리 1186번지 강제 경매 문자 등을 포함한 현재 비상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국제감사이자 GNC개발 대표 김모 씨가 여수국제 김모 대표를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 1186번지의 강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김모 대표가 부동산 회사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융자를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1188번지도 이미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1186번지 강제 경매의 경우 경매 입찰자인 여수국제 감사이자 GNC 개발 사업의 대표인 김모 씨가 여수 모 재력가와 1186번지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 5종의 일을 꾸민다는 첩보도 입수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등장하고 있는 GNC 김모 대표는 부동산 회사와의 상포지구 토지 매매에서 거짓 정보로 상부토건 토지를 3자에게 매매를 하고 다시금 부동산 회사에 토지를 매매하였고, 그 거래 도중에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회사에게 토지 대감을 받아 바로 챘는데, 그럼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평당 15만원을 받는 용역 계약을 했다고 거짓 지수를 하였습니다. 저희 비리회에서는 낙찰을 받고자 다방면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함부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혹시라도 낙찰되면 최악의 가정까지도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기반공사는 누가 이행할까요? 현재 상포지구의 보유 토지가 단 한 평도 없는 상부토건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매에 개입해서 이득을 보려는 개발업자가 하겠습니까?
기반공사 없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천여 명의 회원분들 중에는 등기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수 계시지만 경매가 낙찰되면 천여 명의 전 회원이 동일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데 경매까지 낙찰된다면 각종 법적 분쟁으로 상포지구는 심각한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오랜 재판 과정으로 상포지구 개발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상치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로 1년여 가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피해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발표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상포지구 현안이 계속 논의되고 수많은 특효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후 또다시 상포지구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여수 시민 여러분께도 크나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수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여수 곳곳에서 관광지구 개발을 포함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포지구가 이번에도 개발되지 못한 채 지난 20여 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긴 세월 방치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여수시의 위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기자회견이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상포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포지구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여수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연합뉴스인데요. 고발 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세요?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법리고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를 모았던 관리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주출했던 시장님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나열했던 관련자들 있잖아요. 동아기지구 임원분들하고 이모회사하고 관련자들 해가지고 특정해가지고 고발 조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있는 산출할 수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나열되어 있는 이름이 직함하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발 조치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출했던 시장님이나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증거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법적인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네. 정확하게 혐의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주전시장한테 대행정위를 진행을 하고 고발하실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고발을 하시겠다는 거하고 네.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서로가 딴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인원도 좀 두리뭉실하고 네. 주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검토를 한 결과 아니면 고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단계인가요? 고발을 반드시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 지금 입장은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왜냐면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듣기가 원활하게 되고 지금 정부가 지금 도시계획을 쓰고 있는데 도시 기반서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되면 내년 2020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되면 기획과 별개로 자, 그렇게 되면 듣기도 할 수 있고 지자본에서 가능한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근데 저희가 일단 최종 목적은요, 물론 등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는 지난 등기를 받았던 분들이나 이제 등기가 돈 못 받은 분들 왜냐하면은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행정 절차 수순을 바르게 잡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등기 받는 게 목적이긴 하죠. 그래야 근데 그때 당시에
행정착오들이나 뭐 이런 게 다시 발생한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바로잡고 등기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 네. 오늘 이야기 마치고 제가 앞에 마치고 했는데 그 누구를 고발해하고 누구를 진행하고 이건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회사한테서 지금 속으신 거지 기관에 속으신 건 아니다. 여기서 시에 기준으로 속으신 건 아니에요. 부동산 회사는 어떻게 고발을 했니?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부동산 회사가 당연히 회사도 분명히 책임이 과정이 분명히 책임이 아니라 네. 우리 여기 지금 기자들이라고 하신 분들은 부동산 회사가 말을 하신 거 아닌가 해. 기자분 입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지금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행정특혜 여기 불거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막 지혜시개발 재무감사가 요수국제 김모 씨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그때 횡령급의 그 소송으로 인해서 언론에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게 행정 절차가 똑바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조금 정상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무작정 회사를 통해가지고 근데 투자금 돌려달라 회사 차에서 따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정 절차가 똑바로 돼야지 저희가 등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통해서 샀지만 회사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자격증은요 국가에서 네. 고시야 버금가는 그런 시험을 응시하고 사전에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요. 부동산 회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될 의무랄지 상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개새끼들이라 해갖고 시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를 지금 제가 취준위원장 된 것은 같은 피해자에서 취준위원장 됐는데 회사 놈들 왜 가만히 뒀겠냐 말이에요. 제가 발문을 안 하고 혈압 높아 쓰러졌다. 부동산 회사 말씀하신 거죠? 네, 자, 잠깐만. 네. 잠깐만. 자, 지금 저기 평당 얼마씩 지금 이 피해자 되신 분들이 평당 얼마 정도씩 사시는 건가요? 평균적인 건 없고 그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중간대에서 약 300만 원 정도까지 샀거든요. 평균가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럼 150만 원 정도가 넘죠. 평균 200. 자, 그럼 평균 200 정도씩 땅을 주고 샀으면 그 자금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회사에서 저희한테 판 거는 한 38,000평. 그럼 38,000평 곱하기 2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네. 그러면 6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네네. 네. 그럼 그 600억 정도가 기획부동산이나 내지는 여수국제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흘러 들어간 돈이 그러면 여수국제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기획부동산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상부한테 이렇게 땅을 사면서 어떤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피해자들 돈들이 몽땅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확인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된 배경이 그럼 기획부동산들이 뭐라고 그러고 땅을 팔았던가요? 저기 뒤에 도면을 갖고 있지만 저 도면이 그게 동학建設공사 세무 전무가 이게 지금 다 분할이 돼서 네, 그때 당시에 분할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도면을 분할이 된다? 네네 어. 제작했고 용도지에 따라 가지고 용도 종사해야 된다. 지금 뭐 토지 등록도 안 돼 있는데 1종, 2종 뭐 상업지까지 종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 필지별로 이렇게 분할된다 해가지고 금액을 달리 팔아낸 거예요. 잠깐만,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파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매입했다는 데 나와 있는데 그
그럼 얼마예요? 최고 많이 투자한 사람은 얼마?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땅값을 얼마 정도 들어가지고 샀는가 그게 나와 있나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개인이 사는 거는요, 뭐 1억 8천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가 여기서 불이뭉실해가 600억 이상 정도의 그 땅값이 매입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민사소송이나 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땅이 예를 들어 300명이고 300만 원 땅이 10명이라고 생각했었을 경우에 평균 금액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는 자료에는 186억이라고 시세 차익을 이야기해놓고 아까 말할 때 600억 정도 이야기했는가 또 그건 또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186억이라는 이 추산된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저희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 언론 보도에 네네네. 186억이라고. 그러면은 언론 보도 근거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회사에서 뭐 매매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비대위에서 지금 파악하는 건 거의 뭐 한 500억 이상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회원 개개인들이 얼마만큼 투자했는지는 정확히 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투자 금액을 다 노출하고 저는 이렇게 뭐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통계를 내볼 수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확히 통계돼야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고 나중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회사로 만약에 들어간 돈이 이쪽 국제도시에서 10억 1억 들고 10억 들여고 땅을 매매했듯이 네. 어쨌든 부동산 회사에서는 하나도 안 들이고 더 많은 이익을 횡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횡치가 아니라 그렇죠. 이익을 남길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거기가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 그 사람들 가만 놔고 뽑았냐 그렇다 안 하다 해도 좀 낫게 다른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저기요, 우리가 그 회사도 그 법적 절차를 추진해서 가볼 겁니다. 근데 시간상 지금 9월 9일날 경매가 진행돼요. 이 경매가 진행되면 여기 지금 1000명, 1010명 이 숫자들은 진짜 다 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현재 그걸로 가정 파탈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니까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땅 5평, 10평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은행에 100억 있는데 10억 있는데 내가 5억 갖다 내 돈 좀 샀으면 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 5천만 원 땅을 사면서 그 5천만 원 없어 은행 대출받고 집값 못 잡고 아파트 잡고 산 사람들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회사들을 왜 이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회사 이 회사들은 다 거지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진짜 다른 쉬울 때 받을 수 없는 거지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거지가 됐을까요? 돈이 분명히 현금으로 경비도 별로 안 들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그쪽에서는 여기다가 여기 뭐 김모 씨, 뭐 주모 씨, 일자리 보통 손주모 씨, 땅값 쓰는 것이 뭐 100 얼마라고 그런가 보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 걸 갖다가 뭐 직원들 공급도 주고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소리 듣는데 우리가 내부관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회사를 먼저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생긴 게 1순위가 우리는 이 경매를 어떻게 끌어들일 상황이에요. 오늘 경매 저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셨네요, 그냥.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피해자들을 우리 피해자들 한 200명을 만났어요. 가지고 우리 300시가 돼서 일단 경매 공탁을 걸어놓고 법적을 처리를 하든 어찌든 그렇게 2단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자회 불교들까지 왔는데요. 한 250명. 예. 그럼 만약에 그 경매가 계속 유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계자들을 우리 손해본 사람들 우리가 공탁을 걸자. 공탁을 좀 전에 말씀하신 예, 16억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공탁을 걸자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단 300도 그 중에서 단 300도 못 내는 사람들이 생활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하실 때 혹시 매입하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 회사 말도 들었겠지만 여수시에서 그거는 사실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제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일단 불러서 한 사람이죠. 그럴 때는 아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소개를 하더라도 본인이 다 확인한 것은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간과를 했다는 것은
그 부동산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라고 자, 몰라도 제 속을 힘조차 않고 산 사람들, 저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신 분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를 표현하자면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 하기 싫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확인을 하고 샀. 재산을 수입했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확인했을 때 여수시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 지금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었을 때 물론 이게 뭐 절차상에서 그 절차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알아낸 사실이지만 요즘 근래 들어서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반구선 설치해서 기반구선 마련돼야 된다는 이런 뭐 그 내부 행정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든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저희가 누가 사겠어요? 저희가 뭐 1억 주랬다 치면은 저희가 뭐 한 500만 원에서 뭐 사업소 안내를 해줬으면 저희가 판단할 건데 저희한테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이 최모 그 전무라는 사람이 네. 요거를 펼쳐놓고 뭐 확인까지 시켜서 네네. 여수시청에 확인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무슨 뭐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영상 통화까지 시키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까지 하면서 계약을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사된다, 사업 진행된다. 이것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계셨던 분들 혹시 오신 분들은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그 네, 현장에 뭐 회사 관계자들을 현장에 계셨으니까. 화순, 네. 그 송화비사에서 저 외에도 또 직원 몇 분이 저희들을 같이 들었어요. 저 지도를 펴놓고 여기는 상업지가 되니까 요거는 뭐 회사에서 갖고 있던지 종합적으로 그 최모 씨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지금 단위 갖고 있고 형성이 될 거다. 공무원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는 그 국제 김모 씨하고 그 최모 씨 그 두 분이 저희들을 놓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는 철수를 하고 또 다른 그 관계자하고 같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저거로 틀어놓고 시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형님 뭐 이렇게 들립니다 하고 스피커폰. 예 틀어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중개사라고 거쳐서 또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갔을 거죠. 그러면 현재 소비자들은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직접 거래한 내 당사자 공인중개사들 그거 아니면 그 부동산 회사들 거기와는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1186번지가 5차례 유찰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3부에서 국제에서 부동산 회사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이득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가서 이미 입찰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5차까지. 다음에는 아마 가격이 상당히 다운돼가지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자로서 내가 이제 뭐 상당한 정도 투자해서 뭐 재테크가 됐든 뭐가 투자를 했다면 투자 상대하고 싸웠어요. 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내 재산을 잃고 그 회사를 왜 안 가고 방문을 안 했겠습니까? 그 우리 피해자들을 말을 들어보면 수차례 전화하고 어쩌고 다 했는데 한 달만 기다려라 혹시나 마음에 지금까지 이미 끌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리고 이 경매가 죽어도 경매가 낙찰해줄 수가 없다. 그런 아픈 마음을 지금까지 참아온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무혐의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잘못지는 않나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믿는 동생이고 믿는 회사고 또 내가 예를 들어 그 회사 한번 가보면 뭐 또 한의원에서 참 많이 흥하는 회사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피해자들이 무엇이 회사가 잘못되고 어쩌고냐 막 그런 소리 내가 한 3개월 전에 들었어요.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회사가 완전히 바닥에 문을 닫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 제일 많은 이득을 예. 3부도 취하지 않았고 예. 국제 자유도시과도 취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 부동산 엔다서들이 엄청 취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다면 말씀드릴게요. 뭐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니네들 이 땅 파는 돈다 어딨냐. 이거 내부감사 들어갈 겁니다. 내부감사까지. 땅 파는 돈다 어딨냐. 어? 우리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여기 쪽을 다 이 사기꾼들에다가 다 쏘았고 다 이거 들어갔고 경비에 들어갔고 이제 봉급도 많이 나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먹으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지도 않고 내 100자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별 그 최저한 소비자들은 네. 사기당한 것이죠. 그러죠. 누가 지당이 가겠죠. 그러면 회사 측에서 내뱉자라는 식입니다. 지금. 내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라도 어떻게든 이걸 해서 살아서 어떻게 됐어. 어디 법을 싸우죠. 우리는 정말 어디라도 지금 각오를 다 돼 있어요. 주천에 우리 모 시장 더불어 여기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여수 독담위원장 찍고 있는데 우리 중앙나라에서 방문할 겁니다. 청와대 방문할 겁니다. 이 숫자가. 끝까지 갈 겁니다. 이거. 회사도 죽일 것입니다. 내부관도 할 것입니다. 근데 9월 9일 날 경매가 너무나 앞당겨 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딱 그렇게 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그동안 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어요? 그것도 기다리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경매는 절대 낙찰 안 된다.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기자님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왔습니다. 또 그리고 1차, 2차, 3차, 6차를 되다 보니까 그걸 믿어온 거예요. 믿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상대책위에서 제가 한 200분 우리 피해자들 만났어요. 현재 한 200분 만났어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경매이라도 우리가 막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수 아니면 전국적으로 성포지구 관련되면은 아마 다들 언론인들이고 길을 쫓고 싶고 시대를 하려고 일을 올리는데 그냥 이 성포지구에 대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포지구 관련돼 가지고 수철현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감사원 검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조사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법무 사무관이 징역유언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데 그것도 제명이 뭐냐면 뇌물 요구예요. 승진시키주시 해가지고 그게 승진시키달라고 부탁한 게 나한테 돈 주시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가지고 파면이 됐는데 그게 지금 여기 도법에 항소가 된 상태예요. 최종 판결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낌이 그게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3부부터 해가지고 기획부동산, 부동산 회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하고 억울한 입장에 경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와서 물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내가 나한테 땅을 소개시켰던 분들 아까 거의 기획부동산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개시킵니다. 아마 다들 자기 시숙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땅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연수시에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국제 김모 대표 진역 갔다 나왔어요. 교도소 갔다 집해가지고 풀려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이자 개발사 대표님 김모씨 지금 아무 이상 자기 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검찰하고 경찰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조사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다시 고발하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다른 건 빼고 이분들을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지금 법무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무부를 받고 있고 우리도 뭔가 뒤끝에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그러는지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더라면 그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조만간에 어떤 것이 저 생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고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회사가 됐던 정말 입장 사람 됐든 우리 비상위원회가 어떻게 문을 두들겨서 어떠한 합의점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정말 피해자들하고 같이 나서서 어떤 동지라도 하겠는데 회사하고 있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는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호주심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또 우리도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저도 참 어디 가서 말에 가서 이제 이 자문도 받아보고 정말 판결도 보고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도 뭔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가 좀 뭔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 있게 기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아까 요 내용에 보니까 이 이제 전체 땅이 지금 6만 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산 거는 몇 평이라고 했죠? 3만 8천 평? 네. 그러면 그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혹시 네. 저 상부통원에서 국제가 한테 이렇게 넘긴 게 6만 평을 다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회사 측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뭐 개개인이니까 이제 비대가 조직되면서 평당 얼마씩 살았다고 그러던가요? 평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성악비는 얼마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말고 네. 저 기획부동산들이 기획부동산은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샀어요. 80에서 100만 원. 네. 그럼 저희가 매매 계약서를 봤어요. 매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네네. 그러면 여수국제가 20만 원에 사들여서 다시 그거를 80에서 100만 원. 80에서 100만 원에 팔았다.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땅이 상당히 꽤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6만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뭐 제일 많이 남긴 데가 거기라고 뭐 부동산이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충 거기에 남은 게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 회사 보유물 땅이 있습니다. 회사 보유. 예, 회사 팔지 못한 그건 땅이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회사 아니 회사 앞으로 저희 그 대구 부동산 회사 앞으로 돼 있는 땅이 8,000평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6만 평 중에 8,000평 가지고 있으면 4만 8천 평, 나머지 12,000평 정도. 그 전체가 거기에 물론 그 제3자 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아는 땅들이 그 안에 시부지 땅도 있고 그 나머지 전체 평수가 6만 평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동산에서 매입하는 그 땅이 4만 6천 평이고 나머지는 그 일반 그 여기 현재 부동산들이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땅도 있고 파는 땅도 있어요. 파는 땅도 있고 또 시부지로 있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상부한테 20만 원씩 사드렸으면 네. 국제가 기획부동산들한테 팔았을 때 네. 6만 평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6만 평 다. 그러니까 684 480억 아니에요. 네? 그러면 4만 8천 평을 따지면 얼마예요? 300 뭐 한 4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시세 차익이 뭐 180억이다. 뭐 이제 요렇게만 알려져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에서는 얼마에 팔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잠시 어필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땅이 6만 평 중에 나머지 땅은 지금 농 앞으로 돼 있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시부지 땅도 시로 돼 있는 땅도 있고요. 또 일반 여기 그 부동산에서 여기 현재 부동산에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한 땅도 있고 저희 회사 그 대구 부동산 회사에서 한 8,000평 정도를 못 팔고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그 부동산이 뭐 차야 이걸 뭐 가장 많이 남겼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가 그거는 자료 공고 나가고 했던 모든 자료 공개다는 거치는 겁니다. 아니 맞는 얘기구만요. 아니 20만 원에 사서 80에서 100만 원, 뭐 120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평당 100만 원 남긴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국제에서는 그럼 기획부동산도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정도 평균 200 정도 잡고 평균 200 정도 팔았다면 80만 원 남긴 거 아니에요? 80만 원 남기면서 보통 그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경비라든지 보통 한 달 봉급 나간 게 12억에서 14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비가. 그게 3년입니다. 3년. 그럼 가장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김명식입니다. 국제겠네요. 국제죠. 네. 그럼 평당 얼마씩 남은 거야? 평균 186억 남았다고 나와 있잖아, 이거. 100억 정도 자기들이 땅 샀으니까 186억 남았으니까 286억어치 땅 판 거지. 80만 원, 100만 원 판 땅이 286억이 안 맞는 게 186억 남겠다고 나와 있잖아. 경찰이나 경찰에서 얘기가 들리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그거 따질 일은 아닌 거네요. 뭐 주변에 스님들 다 이야기 들었고 한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스님들 200에 샀는데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제목이나 한번 지어봅시다. 얼마에 팔 수 있다 해갖고 소가 넘어서 산 것입니까?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다고요? 아니 땅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땅 보고 샀죠. 아니야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수가 저희 여수 같으면 여기가 괜찮읍시다 도로가 나니까 괜찮읍시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땅을 사는데 선생님들은 거기가 땅이 있다는 그 실체만 보고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직접 보고 샀죠. 근데 봤지만 땅이 네. 왜 그가 좋고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파악을 못 하시고 우둔이 땅을 보고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피해자거든요. 네. 우리 대전과 애들 놔두고 이번 우리 이제 가정 파트까지 날 정도인데 오늘 서류까지 다 가져왔어요. 부산 법원에 제출돼서 서류까지 다 있는데 정말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기득이고 아닌 건 아닙니다. 가서 땅 보고 시청에서 확인까지 하고 듣고 서류를 확인했는데도 지수 선생님께서 회사하고 저는요 회사 관계자들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관계인 거고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게끔 만들었던 시발점이 누구냐고요. 그게 여수 시민들이네요. 주철의 시장을 투표를 찍었습니까? 그러면 몇 번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게 누구를 이게 그런데 너무 크게 지금 고발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사실 반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에서 땅 사시지는 않으니까 여수 시민 그런데 왜 토지 등록 해주면 안 되는데 해줬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보고 샀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안내도 제대로 안 해줘놓고 왜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토지 등록을 해줬으니까 저희가 두명이 산 거죠. 이거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땅을 살 때는요 1억 분할된 거 이런 과정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몇 가지 지구단위가 분할되지 않았던 도면과 도면되고 나서 비교해보고 정말 도면되었네 라는 거를 보고 확인하고 저희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할을 해줬습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되면 안 됐잖아요. 아니요, 분할 여기 분할 안 했습니다. 분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됐으면 우리도 안 샀어요. 근데 분할을 여기까지 분할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서 샀어요. 예. 여기가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운행지가 돼 있는 것이면은 안 사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요, 토지 이용 계획안에, 앞전 토지 이용 계획안을 봤을 때는 이런 분할이 없었고, 전체가 한 덩어리에 한 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샀었을 때는 이미 여기가 차츰차츰 분할이 되고 있는 거 보고, 정말 되고 있네? 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증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분할 등기에 나오는 거 보고 저희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다 냈어. 여수시에서 세금을 내서 세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규제로 땅을 다 묶여버렸어요. 각종 규제로 땅을 다 묶여버리니까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을 해준 여수시는 이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리 여기가 여수지만 저도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예요. 내가 듣기에 여권 온도를 맞춰보셔야죠. 제가 듣기에 소문에 여기 현재 고발을 당한 주무 씨, 김무 씨가 빼기 좋아서 지금 그렇게 문무씨가 지금 봤다는 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은 자체도 지금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피해자 속마음을 알아주세요. 여기 피해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 자살해도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쪽 정말 막 이게 지금 뇌가 돌아가지고 저 질문 있습니다. 저 기자분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잠깐만요. 저 기자분한테 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질문할게요. 자, 저는요 여기에 등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두지구를 먼저 받습니다. 자, 우두지구에 1조 일반 주거지 4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는 땅을 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하시겠느냐고요. 아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많아요. 기사님께서는요 우리가 경찰 취조하듯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떼떨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요. 안 필요하군요. 밖에 가면은 50일, 60일째 수산물 시장에서 전기를 끊어버렸다고 사용자가 전기를 끊어버렸다 해가지고 근데 기자분 지금 제 질문을 대답해 주세요. 아니 기자분님
제 그분들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 와가지고 주세요. 안 써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기자분, 제 질문을 대답해 주세요. 완전 어려운 질문을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기자시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자분께서요. 얼마, 안 돼요. 왜 먹었어요? 안 돼요? 이리 시하는 거 이게 다투시지 말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게요. 폭행해보자! 해봐! 폭행해봐! 이렇게 기자를 해봐! 잘라내서! 장포지구 투자 피해 대책위원회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죠? 아직 안 만들어졌죠? 거두세요. 안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있죠? 조사하십시오. 빨리. 개노를 할 거면 벌써 이거 개노로 타고 있어요? 네? 개노로 탈 거면 사기꾼! 살인자! 이분들이에요. 누가? 누가? 오늘 인터넷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어여! 다음에도 올려놨어요. 올라도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아야, 사기꾼 밑에서! 살인자 밑에서! 이런 알력 피해를 해! 개노로 탈 끼워! 얘기하고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야, 인터넷 올려! 이정호. 사람 주소 어떻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업무가 있네. 이거 들고 있으면 아니 떳떳하면 밝혀보세요. 저희도 뭐 아저씨 이거 뭐 법적 조치 취하게. 시청 앞에서 이거 하면 이건 알아야지, 당연히. 법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